자, 처분사의 이제 추가 변경 제도를 보겠습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2단계라고 있어요. 2단계.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이게 적용 법조가 없다. 그럼 적용 법조가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인정 여부, 제도의 허용성, 인정성, 허용성이 중요하고 허용된다면 그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판단 기준에서 추가 변경을 허용할 거냐의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상 마지막 묻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법원은 추가된 처분 사유를 근거로 가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통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25점에서 3점을 줘요. 이제 과하게 줘요. 굉장히 과하게 줍니다. 여기는 이렇게까지 점수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는데 줍니다.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문제의 소재에서 물어보는 문제 그대로 법원은 추가된 처분 사유를 근거로 가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 규정이 없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란 이 제도 자체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요.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인정이 된다면 자 추가되는 처분 사유인 A가 뇌물을 공유했으므로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처분 사유인 같은 항 제6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둘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는지 문제된다. 여기서 제가 조금 이거 잘못 쓴 건데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예요. 동일하다고 그 다음에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는 문제된다. 자,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을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 표현은요 판례가 다시 한 번 더 말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판례 표현을 너무 심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까지 성급하게 이제 달려가면 안 되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세상에 3점을 줍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처분사 추가 변경은요 감사합니다. 감사.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문제된다면 요걸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차를 구성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행정법은 학설이요, 학설. 자, 학설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사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전부 부정설이에요. 그 다음에 전부 긍정설이에요. 그 다음에 원칙 부정 예외적 긍정이에요. 이건요. 원칙 부정 예외적 긍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분 시에는 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자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를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소장을 이제 쓰는 방식인데요. 요 소장을 쓸 때 뭘 기초로 소장을 쓰냐면 나에게 발령된 처분서를 기초로 소장을 씁니다. 그러면 요 처분서를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처분서가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는 처분서는 일단 처분 내용이 일단 나옵니다. 3개월 영업정지에 처한다 아까처럼. 그럼 1호가 상대방이고요. 2호가 담당자 쓰는 거예요. 3호가 사실관계를 쓰는 거고요. 4호가 참조조문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5호가 처분사유를 쓰고 6호가 불복고지 합니다. 불복고지. 5고지 불고지 할 때 불복고지. 7호가 처분일시입니다. 처분일시. 그 다음 8호가 처분권자입니다. 이렇게 써요. 처분서는 이렇게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구성 요소를.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누락돼 있잖아요. 이게 그럼 무효예요. 무효. 처분의 부존재죠. 부존재. 그 다음에 처분권자가 누락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형식의 하자로 무효예요. 담당자가 누락되면요. 이거 형식의 하자로 취소사유예요. 그 다음에 이 사실관계, 그 다음에 참조조문, 처분사유 이렇게 있잖아. 이거 이 세 개가 이제 누락이 돼 있으면 이건 내용의 하자예요. 그래서 처분사유예요. 이건요. 그 다음에 이 4호하고 만약에 5호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절차의 하자예요. 이유제시 하자예요. 그래서 취소사유예요. 그 다음에 요 처분 일시가 없잖아요. 그럼 처분의 부존재죠. 그 다음에 이 불복고지 있죠. 이 불복고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냐. 이게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죠. 우리 모고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심지어 옥공채에서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로. 불복고지가 처분에 영향을 주냐 했을 때 영향을 주지 않죠.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심판 청구 기간의 연장의 효과밖에 없죠.
치소송의 기간에도 영향이 없고요. 자, 그거를 이제 불구조고제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사실상 근거, 법률상 근거 이렇게 나왔죠? 이 사실상 근거는요, 요겁니다. 5호의 처분 사유. 법률상 근거는요, 4호의 참조 조문입니다. 참조 조문과 처분 사유. 사례형에서는 참조 조문이라고 이걸 줍니다. 그리고 요 처분 사유는요, 사례 위에서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 4호의 참조 조문과 5호의 처분 사유입니다. 자, 요거, 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를 요 두 개를 처분서를 발령해서 취소 소송의 소장을 작성해서 취소송을 제기해서 본안에 갔더니 4호의 행정소송 절차에서, 이건 본안을 말합니다. 4호에. 그러니까 처분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 참조 조문과 처분 사유에 이의가 있어서 여기에 이거 위법한데? 라는 이런 의혹 때문에 본안으로 가서 했는데 본안에서 행정청이 이 새로이 이걸 제출합니다. 참조 조문 제출하고 처분 사유를 제출하는데 새로이 제출하는 건 다 뭡니까? 적법 사유입니다. 그럼 적법 사유면 이렇게 제출하거나 또 법원이 직권으로 또 해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는 않는 일인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강학적으로 이걸 인정합니다. 그래야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려하면 대부분 적법한 처분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성질이. 그렇다면 처분사 추가 변경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얘기하지 못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원고의 이 방어권 행사는 오로지 뭐에 입각해서 하죠? 처분서에 입각해서 합니다. 근데 처분서에 입각해서 했는데 이것을 처분서에 적혀지도 않은 사유를, 처분서에 적지도 않은 사유를 4호의 행정소송 절차, 즉 본안의 과정에서, 본안 심리 과정에서 이게 인정이 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얘기하지 못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부정설처럼 부정한다 하더라도 졌어요. 처분청이 졌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하면 되잖아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른 사유로 재처분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부정할 실익이 없다는 긍정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부정, 전부 긍정인데 문제는 이 다른 사유 있죠. 다른 사유. 그러니까 방어권 행사에,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얘기하지 못한 불이익도 없으면서 다른 사유로 재처분하는데 그 다른 사유, 즉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기속력에 위반되는 사유라면, 그렇다면 방어권 행사에도 얘기하지 못한 불이익도 안 가져오고 기속력 위반의 사유라면, 재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들은 본안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자. 그게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원고의 방어권 보호와 소송 경제 요청을 고려할 때 제한적 범위 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처분사 추가 변경이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예외적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근데 요 제한적 긍정설이 그대로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자, 여기 보면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리를 안 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그래서 주어 수로로 씁니다.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 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토, 자, 일방신입니다. 요거 반드시 쓰십니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란 요청, 그 다음에 원고의 방어권 보장, 그 다음에 신뢰보호 요청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제한적 긍정성을 판례에 타당하다. 우리 판례가 제도의 인정을 이 세 개의 관점에서 인정을 합니다. 제도 인정, 처분사 추가 변경 제도의 인정을 일방신의 관점에서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가. 분쟁의 이례적 해결, 자, 이거 소송경제죠. 그 다음 원고의 방어권 보장, 그 다음에 신뢰보호 요청의 조화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제한적 긍정성을 판례가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자,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같은 항 제6호의 정당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도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이 처분 사유가 이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도 인정된 한도 내에 있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게 바로 다음 목차입니다. 추가되는 처분 사유인 A가 뇌물을 공유했으므로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자, 뇌물 공유입니다. 이건
이거는 뭐죠? 사실상 근거. 근데 같은 항 제15에 해당한다. 이건 법률상 근거. 이것이 당초 처분 사유인 같은 항 제6호. 자, 이거는 법률상 근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사실상 근거. 이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 한도 내에 있는지 여부. 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 한도란 말을 이렇게 판례가 바꿨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유무, 이거를 기사동 유무죠. 기사동 유무는 자, 첩법 평구착입니다. 자, 첩법 평구, 처분사를 범죄 평가 기준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첩법 평구착. 그다음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점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 그 판단은 시, 장, 근, 행, 태, 결, 제, 종, 고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특이해요. 이거 암기만 하면 아까 그 3점 있죠. 3점에서 26점 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기사동 유무는 처법 평구착 그 기사기동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그 판단은 시장근 행태결 재종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첩법 평구착 한번 볼게요. 여기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한다. 여기 나왔죠. 여기서 요 착안이란 말 있죠. 착안. 요 착안은 이거는요 옵타노마이입니다. 옵타노마이에요, 이거.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독일법이 그 개념법학하고 역사법학파 있죠. 이 독일의 역사법학파하고 개념법학이 있잖아요. 짬뽕이 되면서 그 완전한 일물일가 원칙에 의한 그 법률 있잖아요. 법률 개념의 정치성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개념 법학에서 말하는 개념은 그 헬라 철학을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법 규정을 말하는데 요 차관이 이 그리스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그리스어로 옵타노마이에요. 옵타노마이는 뭐냐? 눈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차관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동양적 오리엔탈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아이디어 좀 한번 내봐. 아이디어 좀 내볼래? 라는 그 차관이 아닙니다, 이거. 어떤 거에 차가 나요. 그럼 차가 나요. 아이디어를 내봐서 그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차관은 옵타노마의 눈으로 본다예요. 그러면 뭘 보냐면, 차관할 때 차관의 대상이 처분서입니다, 처분서. 처분서를 눈으로 한번 봐봐. 그랬어요. 그러면 처분서를 보면은 처분서가 아까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처분서. 그 다음에 내용. 3개월 영업정지에 처한다. 1호 상대방. 2호 담당자. 3호 사실관계. 4호 참조조문. 5호 처분사유. 그 다음에 6호 불복고지. 그 다음에 7호 처분일시. 8호 처분권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처분서가 요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요렇게 쓰여져요. 그럼 요거를 눈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처분 사유를 법률적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그러니까 처분 사유는 법률적 평가하기 이전에 자, 처분 사유는 우리 눈에 보여요. 처분 사유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죠? 참조 조문하고 처분 사유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처분 사유예요. 4호는 법률적 사유. 그 다음 5호는 사실적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근거, 사실상 근거.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자, 구체적 사실이 뭐예요? 구체적 사실. 요걸 빼놓은 게 요거. 3호. 이 3호의 사실관계로부터 이게 법률적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이에요. 이 사실관계는 법률적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죠? 법률적 평가는 이 법률적 평가가 요거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법 평구자 처분 사유 4호와 5호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사실관계인 3호의 사실관계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자, 처분 사유를 법률적 평가하기 전에 구체적 사실이에요.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나오는 건데
요 구체적 사실이 3호의 사실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차관의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죠. 3호의 사실관계, 4호의 참조조문, 5호의 처분사유. 이게 차관의 결론이에요. 이 차관의 결론이에요. 차관했어요. 이제 차관하여. 자, 그다음에 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요. 거기는 뭐가 되냐면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라고요?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라. 이게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 후루룩 읽지 마세요. 후루룩 읽으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거 파자죠, 파자. 한자를 파자하는 것처럼 헬라어도 파자가 되거든요. 원래 헬라어도 파자가 돼요. 이 파자를 합니다. 이게 헬라가 왜, 이 헬라어 있죠, 헬라어. 영어 있죠, 영어. 영어가 원래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 이건, 이집트 있잖아.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이 히타이트, 페니키아, 이거 거쳐오면서, 페니키아 이제 그 상업적 도시국가잖아요. 페니키아를 거치면서 헬라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변형된 거지. 그 상형문자가 뭐죠?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간자체, 번자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간략화된 글이 헬라예요. 헬라가 라틴어로 되고 라틴어가 영어로 이제 변형돼 가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거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라?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관계로 만들면, 자, 3호 있죠, 3호. 3호의 사실관계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죠? 여기로부터, 그라는 것은 요 4호와 5호란 말이에요. 이 4호의 참조 전문가, 5호의 이 처분 사유를 어디서 빼냈냐면 3호로부터 빼냈다 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 돼요, 3호가. 근데 이거를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요,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요. 그럼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딴 거 아니죠? 사회과학에서 사회적 관계는 나돌론이잖아요. 홀로 두지 않다가 사회적 관계잖아요. 그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하면 돼요? 3호하고 4호를 묶으면 5호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또 하나는 3호와 그 다음에 5호를 묶으면 4호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추가 변경해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얘기가 이게 첨사의 추가 변경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있잖아요. 쉬운 건데 이 파자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면 쉬운 건데, 파자 관계가 아니라 이걸 하나의 논리적인 어떤 논리문으로 접근해버리면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논리문으로 접근해버리면 이거 파자의 파자. 그러니까 기사동 유무는, 자, 처법, 평구, 착 하면은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3호, 4호, 5호가 나온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3호로 한다. 이게 3호다. 그것을 사회적 관계로 만들면 두 개가 나온다. 두 개, 사회적 관계를 나오면 두 개가 나온다. 어떻게? 3호 플러스 4호, 3호 플러스 5호라는 사회적 관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3호 플러스 4호라면 이제 묶지 않은 5호를 추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5호를 추가 변경할 수 있을 것이고, 3호와 5호를 고정시켜버리면 4호를 추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추가 변경했을 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관계에 있는 거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관계에 있는 거냐, 이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근 행태결 재종고입니다. 시장근 행태결 재종고로 가는 겁니다. 그럼 사안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처분 당시의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처분 당시의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처분의 사실 변경하지 않은 채, 자, 처분의 근거 법령 있죠. 자, 여기죠. 자, 여기 처분의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뭐냐면 3호하고 5호 있죠, 5호. 이 5호를 고정시키는 거죠. 픽스 해놨죠. 그러면 이제 4호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는데, 그 4호 추가 변경 때 만에 해당하냐, 만. 법령만을 추가 변경한다. 이 말은 변경한다. 이 말은 그 취지가 유사하면 요렇게 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안포섭 하실 때
취지를 가지고 유사한지를 취지의 일치성을 따지는 거예요. 사호 법령을 근거 법령을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취지가 유사하네. 그러면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초의 처분사유 있죠. 이거 5호죠. 5호. 당초의 처분사유 5호에 5호를 구체화했냐는 거예요. 구체화하여 그 내용이 공통된 경우, 이 경우는요, 구체화하면 내용이 공통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사안포습 할 때 이게요, 여기는 역으로, 리버스하게 사안포습을 하시고요, 여기는 순행관계로 사안포습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시장근 행태결 재정구 있죠. 요거의 결론이에요. 판례의 결론이에요, 여기가. 이 결론. 그럼 이 결론 가지고 우리가 사안포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추가되는 사유가 뭐냐면 A가 뇌물 공유했어요. 그래서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처분 사유는 같은 항 제6호 있죠. 6호. 여기 10호죠. 6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 구체화한 거 아니죠. 그죠?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하지 않았다. 자, 이게 당초 처분 사유인데 이 당초 처분 사유를 A가 뇌물을 공유했다. 이게 추가 사유가 구체화하고 있는 건가요? 절대 구체하여 그 내용이 공통된 경우가 아니죠. 왜 그렇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어서 그래요. 추가되는 사유가 구체화가 되려면요, 이 당초 처분 사유가 추상적 표현이어야 돼요. 그러면 구체화가 돼요. 근데 계약 미이행자는요, 구체화할 필요가 없는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공통된 경우 아니에요. 자, 순행적으로 평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으로 한번 이제 이렇게 리버스하게 평가 한번 해볼게요. 같은 항 10호의 목적이 뭐냐면, 직무수행의 청렴성 보장이죠. 같은 항 제6호의 목적은요, 계약 이행의 보장이에요. 따라서 취지가 유사한 경우가 아니죠. 취지가 유사한 경우가 아니니까 이제 그때 리버스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한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사유인 A가 뇌물을 공유했으므로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초 처분 사유인 같은 항 제6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도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지 않다. 그럼 설문 해결. 법원은 추가된 처분 사유를 근거로 가배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그런 다음에 법원은 당초의 처분 사유를 심리 판단하여 본안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표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니까. 자, 어떻게 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도 여기 보면은 물어보는 문제에 보면은 갑이 사업시행자 을을 피고로 하여 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시정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의 계속 중, 본안입니다. 본안에 있어서 비로소 첨사 추가 변경이 일어나죠. 을은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은 이 사건 고시 8조 1항 3호 소정의 세입자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으로 처분사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는가? 지금 추가 변경하려고 그래요. 이걸로요. 그러면 당초 처분사유를 찾아야 되겠죠. 위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왜냐면 이게 논리문이 기승전결이잖아요. 결에서는 언제나 묻는 문제로 나옵니다. 묻는 문제로. 그러면 묻는 문제의 문제 상황은 언제나 기승전결 중에 전에 해당하는 센텐스에서 문제 상황이 튀어나오는 거죠. 기승은 정상 상태, 그 다음에 전결할 때 전은 뭐죠? 비정상 상태.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이라는 전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터널 끝에서는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죠. 이게 이제 논리문의 기승전결인데, 그런데 이제 이제 법학에서는 전결에서 결은 있잖아요. 어쨌든 그 변화된 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물어보는 문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럼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문제 상황은 앞에 있는 전에 나와 있어요. 뭐냐 했더니 이 사건 고시 8조 제1항 1호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비신청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다. 여기서는 세입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봤던 그걸 그대로 얹혀서 정말 여기서 대박입니다. 대박. 어쨌든 뭐예요? 여기 이제 15점인데요. 15점일 때는 학설 같은 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까 30점짜리였잖아요. 그건 학설과 판례가 정확하게 다 표현되는 거고, 점수가 만약에 축소되잖아요.
그러면 학설 쓰지 말고 판례로만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 일단 30점짜리 그냥 써볼게요. 문제 소재. 시송의 계속중 을은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은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입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첨설 추가 변경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첨설 추가 변경이 인정되는 문제입니다. 제도의 인정 여부. 그다음 인정이 된다면 추가 변경사인 세입자에 해당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가 당초 첨사인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 한도 내에 있는지 문제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게 인정된 한도 내에 있다. 이 한도 내 요거는 판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판례 표현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소법에 규정이 없는 처분사 추가 변경이 인정되는 여부. 아까 학설, 그래서 부정설, 그 다음에 긍정설,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 이거 얘기했었죠. 자, 요거 그대로 잘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고. 판례도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도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주어, 수로로 썼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처분 사유를 새로 추가하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검토 일방신 꼭 쓰십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쓰신다면 분쟁 이례적 해결이란 요청, 그 다음에 원고가 가지고 있는 방어권 보장과 신뢰 보호 요청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제한적 긍정 판례 타당하다. 이거는 판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안의 경우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도 인정된 한도 내에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당초 처분 사유인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란 이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변경된 사유인 변경사유인 세입자에 해당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란 이유 이 둘 사이가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도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는지 이제 문제된다 여부죠. 기사동 유무는 처법 평구착 그 다음에 기동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그 판단은 시장근 행태결 재종고 토시안 쓰지 않고 쓰면 대박입니다. 이건. 그렇다면 이 시장근 행태결 재종고 있잖아요. 시장근 행태결 재종고 요거의 결론을 써줍니다. 첫 문장으로 처분 당시의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여 그 취지가 유사하거나 사안 포섭할 때는 취지 유사성을 따진 다음에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안 포섭을 하시는 거고 당초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여 그 내용이 공통된 경우 이때는 구체화했느냐에 따라서 내용 공통 이렇게 순행적으로 이제 사안 포섭을 해주는 거고 기본적 사실과의 동일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보자고요. 추가 변경 사유인 세입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세입자 당초 처분사인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유를 구체하는 것이 아니죠. 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 당초 처분 사유가 추상적 사유가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체화의 대상이 아니죠, 지금. 따라서 구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순행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순행적으로 그 내용이 공통된 경우가 아니다. 그 다음 거꾸로 법 8조 제1호의 목적이 뭐냐 했더니 투기자의 진입방지죠. 투기자의 진입방지. 그 다음에 법 8조 제3호 목적은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이해자를 배제하는 거죠. 세입자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투기자들의 진입방지죠. 그 다음에 세입자의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이해자를 배제하는 거죠. 특히 뭐냐면 이주대책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이거요. 이거 보상의 대상입니다. 생활보상입니다. 생활보상. 이게 토지보상법상의 생활보상이에요. 돈으로 줄 걸 생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파트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곧 거기 토지 보상의 대상이잖아요. 직접 보상에. 이해자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유사한 경우도 아니다. 그렇다면 추가 변경사인 세입자에 해당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는 당초 처분사인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지 않다. 설문 해결. 취소의 계속 중은 이건 물어보는 문제 그대로죠.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은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입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는가? 추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문하고 나머지 이제 4문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봐보십시오. 이 흐름을 가지고 동일하게 쓰여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